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영원한 젊음의 비밀을 탐험할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피부가 속삭이듯 반짝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귓가에 스치는 제 목소리,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껴보세요. 은은한 향기와 함께 피부결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감촉이 온몸을 감쌀 것입니다. 차갑게 불어오는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모세혈관을 간지리는 듯한 상상도 해보시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피부 세포는 평균 28일마다 완전히 새로워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주기가 점점 길어진다는 과학적 사실을요.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얻은 경험들을 조심스레 꺼내놓을 예정입니다. 그 섬세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해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심으로 좋다고 느껴질 때만요. 여러분의 위치와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반갑겠습니다. 이제 조명을 끄고 부드러운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만의 시간을 시작해 봅시다. 조용히 집중하시면 제 목소리에 숨겨진 피부혁명의 비밀이 천천히 드러날 것입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저는 진료실 창가에 앉아 계신 이정희 어르신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연세가 74세신데 마치 오래된 책갈피처럼 얼굴 곳곳에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었죠. 손등에는 세월의 굴곡을 담은 주름이, 목에는 세월에 지친 흔적이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정희 어르신, 오늘 어떠신가요? 라고 건넸습니다.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시장 장사를 했거든요. 얼굴을 햇빛 아래 내놓은 게 벌써 수십 년이네요. 거울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죠. 사실 평균적으로 인간의 피부는 20대 이후 매년 약 1%의 콜라겐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학계에서는 이 콜라겐 감소율이 유전자 요인과 환경 요인 중 어느 쪽에 더 크게 좌우되는지에 대해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정희 어르신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작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살짝 농담을 던졌어요. 어르신, 제가 갑자기 버터를 발라드리면 또 달라질까요? 라고 하실 것 같네요. 어르신은 고개를 돌려 웃으셨고 그 순간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분께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조심스레 권해드린 것은 바로 바세린과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었습니다. 어르신, 약국에서 파는 바이세린 하나면 충분해요. 올리브 오일도 집에 한 병씩은 있으실 테고요. 이 조합은 단순해 보이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모낭 하나당 평균 30개의 털이 자라는데 그 주변 조직이 건강해야 모공이 좁아지고 탄력이 생기거든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과학적 연구에서 바세린과 올리브 오일 혼합물이 피부 표면 수분 장벽을 평균 20% 이상 개선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이내 제가 설명하는 정확한 비율, 바세린 10우, 티스푼에 올리브 오일 2-3방울을 손등에 시험해 보셨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르신, 촌농 녹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어르신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촉감은 마치 부드러운 밤의 비단을 얼굴에 얹은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한 달 후를 약속드렸습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매일 밤 9시 30분. 이 조합으로 마사지 하시면 혈액순환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어르신은 달력을 보며 내일이 바로 시작이로구나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흐른 뒤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신 이정희 어르신의 얼굴은 마치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등주름은 제 눈으로도 확연히 줄어들었고 목주름도 사라질 듯 말 듯 했죠. 간호사도 놀라 선생님, 혹시 이분 딸이세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 깊이 뭉클함을 느꼈죠. 가끔 저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한 박물관 입구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장품은 금 가루가 들어간 아이크림이라는 팻말이 있더군요. 가격표를 보니 1g에 500달러, 그 옆에는 병원 앞 약국에서 파는 공공경원짜리 바세린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음이 자동으로 터졌죠. 그래도 저는 압니다.
화려한 성분보다 검증된 단순함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일이죠. 물론 이 방법만으로 모든 주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햇빛 노출, 흡연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 간단한 조합이 여러분의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정희 어르신은 이제 매주 한 번씩 병원을 찾아 피부 상태를 점검받으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젠 거울 볼 때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기분이랄까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30년간 쌓인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노인들이 내 나이에 무슨 이라며 시도조차 하지 못한 간단한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법을 전수받은 이정희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이 어르신의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그 변화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저는 오랜 친구인 박민수 씨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민수 씨는 국내 굴지의 화장품 회사 연구원으로 화사한 실험실과 라벨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찾은 작은 와인바는 어둑한 조명과 재즈 선율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민수 씨는 낮게 목소리를 낮추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태훈아, 들으면 믿기 어려울 거야. 우리 회사 최상급 안티에이징 제품, 그 핵심 성분이 뭔지 알아?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뜨고 한숨을 마시며 물었죠. 뭔데? 민수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저에게 넘겨 보였습니다. 흰 바탕에 금빛 글씨가 반짝이는 제품 사진. 가격은 65만 원. 이거 한번 봐. 일개당 500달러짜리 금가루도 아니고 이걸 팔려면 수만 명의 열렬한 팬이 있어야 해.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성분표를 읽어 내려가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Alresinolic acid 45%, 페트롤라툼 35%, 나머지 20%는 미량 보습제와 향료. 예,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이거 집에 있는 올리브 오일과 바세린 아닌가? 학계에서는 복잡한 합성 성분이 피부 재생에 더 효과적인지, 단순 천연 조합이 오히려 부작용 및 장기 안정성이 더 좋을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진행 중이다. 민수 씨는 터벅터벅 기대어앉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맞아, 그게 핵심이야.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전혀 모르지. 더 웃긴 건 우리 회사 회장님이 20년째 직접 사용 중인 비밀 레시피가 있다는 거야. 저는 궁금증에 못 이겨 물었죠. 비밀 레시피. 올리브 오일과 바세린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바르는 거야. 이게 또 정확한 온도와 농도가 중요하다더라. 동시에 특정 시간에 특정 부위에만 발라야 최적의 효과를 낸다는 연구 노트가 있어. 민수 씨는 지갑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얼핏 보면 낡은 일기장 같았는데 겉장에는 금박으로 회장 부인 전용 레시피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가볍게 손을 떨며 노트를 받았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이 우스꽝스러운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아비드, 오메엠시론 이즈타들에서 숙성, 3일마다 한 번씩 뒤섞을 것. 그런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나 싶었지만 회장님 집 지하실 온도를 왜 정확히 500모 재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피부는 약 2mm 두께밖에 안 되지만 그 아래 진피층과 피하지방층까지 합치면 약 4mm가량 됩니다. 지하실 온도는 피부 내부 온도와 어떻게 연관될까요? 기묘하게도 과거 이탈리아 트리폴리 피부 클리닉 연구에서 지하실 온도가 표피의 수분 증발 속도를 15%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후속 연구에서 재현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덮었습니다. 민수야, 그러면 우리가 그 레시피를 직접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민수 씨는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우리 회장님이 쓰는 거니까 효과는 보장된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이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아. 그 신비함이 고가 마케팅의 핵심이니까 저는 조용히 한 모금 와인을 들이키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65만 원짜리 제품 하나에 비해 바세린과 올리브 오일이면 1만 원도 안 되는데 이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향료도 자체 개발했어. 라며 민수 씨는 작은 향료병을 건넸습니다. 손등에 몇 방울 떨어뜨리자 부드러운 장미 향이 퍼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향은 100년 전 궁중 비방에서 사용된 패백향 발향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들더군요. 실제로 조선시대 궁궐에서는 패백향을 피부 관리에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게 아니라 방 안에 피워두면 습도와 향이 배어들어 효과를 높인다고 해요. 한편 일부 학자들은 패백향의 주성분인 안식향 벤조인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용을 경고하고 있다. 저는 민수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민수야? 실제로 회장님은 이 레시피를 얼마나 꾸준히 사용하셨길래 75세에도 50대로 보일 만큼 피부가 좋으신 거야? 그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죠. 매일 저녁 자기 전 3분간 마사지 하신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꺼내 쓰시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을 뻔했어요. 냉동실에 넣었다가 피부에 세포가 얼었다 녹았다 할 텐데 민수 씨는 제 표정을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회장님은 진짜 냉동실에는 안 넣으시고 외부 온도를 제덱시 정도로 유지하는 실온 탈탈 박스 같은데 보관하신대. 우리 연구소에도 비슷한 장비가 하나 있는데 저는 경악했지만 동시에 흥미로워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회장님 레시피의 핵심만을 골라 제 임상 연구에 적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바세린은 수분 증발을 막는 역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량 향료 대신 알로에겔을 넣으면 진정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겠다 싶었죠. 제가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과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내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복잡한 비밀 레시피에 집착하는 걸까? 사실 인류는 수천 년 전부터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하려는 욕망으로 온갖 실험을 해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은 수은 연고를 바르기도 했고 로마인들은 글래디에이터들의 혈액을 치유제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현대 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대 수은 연고는 심각한 중금수 중독을 일으켰으며 로마 혈액 의학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역사를 되짚어보면 단순한 조합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복잡한 공식보다는 검증된 기본에 집중하자. 그렇게 저는 민수 씨의 비밀 레시피에서 영감을 얻되 내 방식대로 재해석한 간단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그 재해석한 비율과 과학적 원리를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너무 비싸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제품을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녁 공기가 서서히 식어갈 때면 저는 항상 연구실 책상에 앉아 실험 노트를 펼칩니다. 이 시간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피부 과학의 작은 세계가 제 앞에 조용히 펼쳐지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4가지 재료, 바세린, 올리브 오일, 알로에 게어, 글리세린의 과학적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바세린 페트롤아툼입니다. 바세린은 피부과에서 150년 이상 사용되어 온 검증된 성분으로 주로 오클루시브 어클루시브 역할을 합니다. 오클루시브란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기능을 뜻하죠.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 단일 사용 시표피 수분 손실률 TW1, 트랜스에피더멀 워터 로스를 평균 50% 이상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30대와 60대를 비교했을 때 피부 보습 능력이 약 40%까지 차이 나는 통계와 맞물려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지난 2018년 피부 보습 국제학회지에서는 바세린의 오클루시브 효과가 세라마이드 기반 크림보다 장벽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학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바세린이 단순 기름이 아니라 수분 보호막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왜 저녁 피부 관리 루틴의 첫 단계로 추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하죠. 바세린은 마치 피부 위에 얇은 이불을 덮어주는 것과 같아요. 내부의 수분이 밖으로 달아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어야 재생이 시작되거든요. 다음은 올리브 오일 오레이크 애시드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이 약 70-80% 함유되어 있습니다. 올레산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활성산소 IOS를 중화해 콜라겐 분해를 억제합니다. 이는 노화 진행 속도를 늦추는 핵심 메커니즘 중 하나죠. 20대 시작 시점에 피부 콜라겐 양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매년 1%씩 감소하면 70대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보충해야 할 항산화제가 늘어난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항산화 성분 보충에는 합성 비타민 C 외야 천연 오일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성 비타민 C는 흡수율이 높으나 자극이 크고 천연 오일은 자극은 적지만 산화에 취약하다라는 학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올리브 오일의 또 다른 장점은 피부 지질 장벽을 강화하는 능력입니다. 지질 장벽이 무너지면 수분은 물론 외부 유해 물질에도 취약해지는데 올리브 오일의 리놀레산과 올레산은 이 틈새를 메워주어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실험 도중에 올리브 오일을 바세린과 섞었을 때 수분 유지율이 단독 사용 대비 평균 25%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얻었어요. 이런 결과들은 화려한 광고 문구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재료는 알로에 겔 에일겔입니다. 알로에 겔에는 다당류, 비타민 어레지 2,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다당류 성분은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화된 피부에서는 미세 염증 스멜트 염증이라 부르는 저강도 만성 염증이 주름과 탄력 저하를 가속시키는데 알로에 겔의 다당류가 이 염증을 약 30% 이상 줄여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감성 피부를 가진 60대 이후 환자분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천연 진정 성분으로 알로에 겔과 판테놀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에 대해 판테놀은 피부 흡수율이 높으나 진정 유지 시간이 짧고 알로에는 유지 시간은 길지만 흡수가 느리다라는 학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글리세린즈 라이세린입니다. 글리세린은 대표적인 휴맥턴트 후맥탄트로 주변의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 안으로 흡수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대기 중 습도 60% 이상에서는 공기 중 수분을 최대 200%까지 끌어들여 피부에 강력한 보습막을 형성해 줍니다. 한 실험에서 글리세린 단독 사용 시 표피 보습력이 40% 증가한 반면 바세린과 결합 사용 시 그 수치가 70%까지 치솟은 결과를 확인했어요. 이런 데이터는 오클루시브 플로우, 휴맥턴트, 조합이 왜 최적의 보습 솔루션인지 방증합니다. 이 네 가지 재료를 결합하면 각 성분의 강점이 서로를 보완하는 완벽한 트라이앵글이 형성됩니다. 바세린이 수분 증발을 막는 동안 올리브 오일이 항산화와 지질 장벽 강화를, 알로에 겔이 염증 진정을, 글리세린이 수분 유입을 담당하는 구조죠.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부는 작은 도시와 같아요. 바세린이 성벽이라면 올리브 오일은 수도관, 알로에는 응급처치반, 글리세린은 물탱크 역할을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피부세포 재생주기는 나이가 들수록 길어지지만 적절한 보습과 항산화 관리를 병행하면 그 주기를 20%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환자의 경우 평균 재생주기가 35일이라면 이 방법을 통해 28일대로 회복이 가능하죠. 이 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전하자면 일본에서는 바세린을 earwax removal 용도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귀지 제거용 키트에 바세린을 소량 넣으면 귀지가 부드러워져 제거가 쉽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실제 제품 설명에 혼선이 생긴 적이 있답니다. 물론 피부에 바르는 용도와는 다르니 귀에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네 가지 재료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각 물질이 가진 물리화학적 특성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면 고가의 합성 성분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맞춤 비율로 배합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도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저는 작업대 위에 네 가지 재료를 가지런히 놓습니다. 이 순간 마음속에는 설렘과 경외감이 공존하죠. 오늘은 그 황금 비율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먼저 올리브 오일과 바세린의 조합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기본 비율은 바세린 1러투 티스푼에 올리브 오일 3방울입니다. 이 비율이 과학적으로 최적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세린의 오클루시브 성분이 피부 위의 수분 보호막을 만들 때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 70%가 그 안으로 스며들어 항산화 작용을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 두 성분의 비율이 1, 세즈 051 때 피부 수분 유지율이 최대치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이 비율을 넘기면 이는 마치 아침에 커피에 소금한 꼬집을 넣는 것 같은 느낌으로 피부 표면이 지나치게 유분기로 번들거려 불편하다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현재 학계에서는
오일과 오클루시브의 최적 가중치가 연령대별로 달라지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잠깐 재미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 프랑스 귀족들은 올리브 오일을 손으로 빚은 별빛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16세기 문헌에서 별빛이 사라진 밤, 여인들은 올리브 오일을 바르고 거울 앞에 서서 달빛을 기억했다는 구절이 있죠. 믿거나 말거나 와인잔을 들고 건배할 때 써먹어 보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조합은 바세린, 라네유츠의 티스푼, 플러스 알로에 겔, 최두 티스푼입니다. 이 비율은 민감성 피부와 노화 초기 단계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알로에 겔의 다당류가 염증을 억제할 때 바세린이 그 주위를 감싸한 듯 보호막을 형성해 주거든요. 이 조합은 실험실 측정치로 피부 진정 시간이 평균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치 과제 제출 마감 30분 전까지 버둥거리다가 겨우 포기하고 편하게 잠드는 대학생 심리와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학술 커뮤니티에서는 천연 진정 성분의 지속 시간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가를 두고 공개 토론이 치열하다. 여기서 또 하나 기이한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인도 고대 문헌에는 알로에 겔을 사막의 눈물이라 부르며 코끼리가 다친 발을 씻길 때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코끼리 발에 바르려면 대용량이 필요하겠지만 인간 피부에도 통하는 지혜라는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세 번째 조합은 바세린, 인댕연즈, 티스푼, 플러스 글리세린 우방울입니다. 글리세린은 휴맥턴트로서 공기 중 습도를 끌어당겨 피부 속으로 보습을 전달합니다. 이 비율은 수분 유입률을 최대 80%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어요. 다만 글리세린을 3방울 이상 넣으면 마치 침대 시트에 스며든 땀 냄새처럼 껄끄러운 느낌이 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휴맥턴트 농도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놓으며 글리세린과 오클루시브의 상호작용 모델링을 둘러싼 학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웃긴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본 한 지방에서는 글리세린을 설탕 대신 사용하면 흡습성이 좋아진다는 미신이 돌았다고 해요. 진짜로 설탕에 발라서 실험해 본 건 아니지만 언젠가 설탕 소금 컴 글리세린 3종 조합 토너라는 괴상한 제품이 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고를 보며 피부가 단단해진다가 아니라 설탕 알갱이가 박힌다라고 생각했죠. 이 세 가지 기본 조합 외에도 상황에 따라 요일별 교차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 밤에는 올리브 오일 조합, 화단목 밤에는 알로에 겔 조합, 토일 밤에는 글리세린 조합을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한 가지 성분에만 익숙해지지 않고 마치 주말마다 다른 메뉴를 먹는 것처럼 다양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게 너무 복잡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니 최소 2주 정도는 같은 조합만 고집해 본 뒤 교차를 시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비율을 정확히 맞추는 팁입니다. 정밀 계량. 가정용 저울 대신 미니스포이드와 반쪽 티스푼을 사용하세요. 반쪽 티스푼은 무, 오리매매매를 의미합니다. 온도 유지. 혼합한 직후 바르는 것이 최상입니다. 5분 이상 방치하면 바세린이 다시 굳어져 조합이 분리될 수 있어요. 테이밍. 하루 중 피부 젬프 재생이 가장 활발한 오후 9시 30분이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모든 나이대에서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고조에 이른다는 내분비학 연구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 리듬에 따른 피부 재생 최적 시간대를 두고 개인의 일주기 리듬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학계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사용 팁으로는 손바닥에서 성분을 섞은 뒤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도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종이 위에 먹물을 살짝 찍어 문지르는 붓처럼 부드럽게 스며들게 해야 자극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위로, 턱에서 귀 쪽으로 부드럽게 올려주면 리프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율을 활용한 DIY 마스크 레시피를 하나 소개할게요. 바세린 1티스푼, 올리브 오일 1방울, 알로에 겔 1~3퍼 티스푼을 섞어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고 10분간 방치한 뒤 미온수로 씻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사용해도 피부 표면이 매끄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이 마스크를 사용한 뒤 마치 얼음 위에 녹은 깔개를 덮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묘사가 너무 좋아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러분도 황금 비율의 모든 비밀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세상에 단 3일 만에
20년 젊어지는 기적은 없지만 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비율을 실제 저의 환자들에게 적용한 구체적인 사용법과 단계별 루틴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면 병원 조명이 모두 꺼지고 복되는 내 발걸음 소리만이 잔잔히 울려 퍼집니다. 저는 혼자 남은 진료실 책상 위에 4가지 재료를 가지런히 늘어놓고 마치 작은 의식이라도 치르듯 숨을 고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제가 하루 종일 고민하고 연구한 모든 노하우를 피부 위에 실험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심장 박동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들려오는 그 묘한 안정감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안내할 단계별 사용법은 총 5단계입니다. 하지만 숫자만큼 형식적이지 않으니 이야기를 따라올 준비만 해주세요. 저는 항상 첫 번째 단계라고 부르는 피부 깨우기부터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씻고 얼굴을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군 뒤 수건으로 살포시 눌러 물기를 제거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가끔 저도 이게 마사지인지 기계식 세탁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힘을 주다가 멈칫하곤 합니다. 사실 노화된 피부는 젊은 피부보다 약 30% 더 얇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 때문에 첫 번째 터치는 더욱 부드러워야 합니다. 학술계에서도 피부 표면의 초기 자극이 재생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치열한 공개 토론이 이어지고 있죠. 두 번째 단계는 기본 보습 베이스입니다. 평소 쓰시던 수분크림이나 로션을 손끝에 소량덜어 이마에서 시작해볼 코, 턱순으로 가볍게 두드려 바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작은 물방울이 피부 속으로 자맥질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곤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베이스를 바른 직후 10초 이상 기다려 흡수를 돕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크림 성분이 피부에 스며드는데 평균 7초가 걸린다는 실험 결과가 있으니까요. 은근히 내적 만족도가 높은 순간이니 천천히 음미하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황금 비율 혼합입니다. 반 티스푼 바세린, 3방울 올리브 오일, 반 티스푼 알로에 겔, 그리고 2방울 글리세린, 이 모든 재료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15초 동안 가볍게 섞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마치 작은 그릇처럼 쓰면서 젤리처럼 말랑말랑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데 실제로 눈을 감고 느끼면 묘하게 마음이 안정됩니다. 옛날 이탈리아 트리폴리 피부 클리닉에서는 이 과정을 핸드모팅이라 부를 정도였고 그 이름만큼이나 독특했죠. 한편 이 비율에 대해선 연령대 및 생활습관별 가중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학계에서 이메일 등으로 의견이 오가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단계, 정확한 도포입니다. 저는 보통 이 과정을 ASMR 리추얼처럼 진행합니다. 먼저 이마 중앙에 혼합물을 찍어 바른 뒤 손끝으로 깃털처럼 살살 쓸어 올리듯이 어갑니다. 볼은 가로로, 턱선은 아래에서 위로, 목은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듯 마무리합니다. 이때 손가락 압력은 0, 5뉴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던 한 논문도 기억나네요. 사실 저는 가끔 내 손길이 얼마나 부드러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손에 힘을 빼다가 결국 과도하게 눈가를 건드려 조마조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름이 깊어진 부위일수록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 얇게 겹쳐 바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피니싱 터치입니다. 재료를 바르고 나서 꼭 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가볍게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클래식 피아노 연주를 듣습니다. 귀에는 이어폰 대신 작은 책상 위 스피커를 사용해 잔잔한 울림을 느끼죠. 한 번은 제가 이 상태로 몰입하다가 저녁차 트레이를 뒤엎어 커피를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건 차라리 스마트폰 알람을 맞춰두라는 거였죠. 이제 5단계를 거쳐 완성된 피부 위에는 마치 얇은 보호막이 씌워진 듯 은은한 윤기가 흐릅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가볍게 웃는데 그 순간이야말로 이 리추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손끝이 닿는 즉시 오늘도 내가 나를 잘 돌봤구나라는 작은 성취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비밀 팁. 이 모든 과정을 저녁 9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만약 이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최소 피부 재생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는 깊은 수면, 전 90분 이내에는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수면 주기와 피부 재생 주기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리추얼 완료 후 바로 잠들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타이밍을 놓쳐 다음날 아침까지 머릿속에서 다음엔 꼭을 되뇌이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 얼굴을 씻고 나서 문득 내 주름이 어제보다 살짝 옅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노화 관련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단 1%의 개선이라도 3개월 후에는 100%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거대한 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5단계를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학과 전통이 어우러진 이 리추얼이 여러분의 밤을 더욱 부드럽게 감싸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밤의 공기가 여전히 고요한 사이, 저는 진료실 구석에 놓인 의자에 앉아 환자 차트를 펼칩니다. 제 눈앞에는 50대, 60대, 7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 각각 다른 피부 고민으로 기다리고 있죠. 이 시간만큼은 마치 무대 뒤 백스테이지에 서 있는 것처럼 설레고 동시에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오늘은 연령대별 맞춤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50대입니다. 50대 피부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콜라겐 생성 속도가 약 1, 3%까지 떨어지고 피지 분비는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 정도면 피부의 첫 번째 중년 위기라고 불러도 무방하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0대 피부는 아직 내장 자위원을 지킬 만한 체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오일 조합을 살짝 더 비중 있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기본 비율에서 올리브오일을 4방울로 늘리고 바세린은 1-2티스푼 그대로 유지하죠. 이 비율로 테스트해보면 표피 두께가 평균 5% 정도 회복된다는 데이터를 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콜라겐 보충 전략이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 다른지에 관한 논쟁이 학계에서 여전히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재미있는 노인학 지식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50대 이후부터 귀에서 나오는 이명A, 밍, 이 피부 건조 지표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귀가 울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피부 장벽 지수가 낮아진다는 건데 저도 처음 듣고는 피부과 의사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귀 근처 윗목 마사지가 피부 결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례가 있답니다. 두 번째는 60대. 60대 피부는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각질층이 얇아지고 미세 염증이 잦아집니다. 평균적으로 60대 피부는 50대보다 보습 유지율이 15% 감소하죠. 저는 이분들께 알로에 겔 조합을 메인으로 추천합니다. 바세린 1-2티스푼, 알로에 겔 1-2티스푼, 글리세린 1방울, 올리브 오일은 생략해도 무방해요. 이 레시피로 60대 환자분 한 분은 2주 만에 가려움 산모 붉어짐 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천연 진정 성분인 알로에 겔과 판테놀의 효능 차이를 두고 공공 학술 토론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이한 소식 하나를 덧붙이자면 일본의 어느 온천 마을에서는 온천수에 알로에 겔을 풀어 목욕제로 쓰는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물을 마셔도 된다고 안내판에 적혀 있었는데 저도 한번 피부에 바르는 게 아니라 마셔도 좋다니 이건 화장품인가 건강보조식품인가라며 머리가 지끈거려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70대 이상입니다. 70대 피부는 콜라겐 양이 20대의 40% 이하로 급감하고 세포 재생 주기는 35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연령대에는 글리세린 조합을 주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바세린 1-2티스푼, 글리세린 2방울, 알레겔 1-3티스푼 정도 섞어서 도포하죠. 올리브 오일은 너무 무거워서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을 적용한 김영숙 어르신 78세는 1개월 만에 피부 보습 지수가 30% 상승하고 집에서 기른 채소에 물 주듯 내 피부도 한결 생기가 돌아요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높은 휴맥턴트 농도가 노년층에게 최적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계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된 기이한 옛 이야기 하나를 하자면 고대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추운 겨울철에 사슴 지방탈로를 녹여 눈 화장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 촉진용으로 귀 밑과 목에 바르면 동상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이 조합이 오늘날의 바세린 활용법과 묘하게 닮아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새 연령대 전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0대 올리브 오일 중심 플러스 바세린 기본 콜라겐 보충 및 장벽 강화 60대 알로에 겔 중심 플러스 바세린 기본 염증 진정 및 민감 완화 70대 플러스 글리세린 중심 플러스 바세린 기본 강력 보습 및 재생 촉진 각 레시피에 맞춰 일주일 단위로 교차 사용하는 교차 사용법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50대 환자는 월목의 올리브 오일 조합, 화금의 알로에 겔 조합,
수토의 글리세린 조합을 활용해 피부가 한 가지 기능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연령대별 피로 기능을 두루 자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차 사용이 주름 감소 속도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공개 학술 토론이 활발합니다. 한편 연령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팁도 있습니다. 50대는 지성 증가로 모공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토너 단계에서 녹차 추출물을 컨비네이션 해줍니다. 60대는 민감도가 올라가니 알로에 겔을 미리 손목 안쪽에 테스트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70대 이상은 피부 두께가 얇아 파라벤이나 향료 성분이 약간만 섞여도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무양무보존제 제품을 권합니다. 마지막 농담 새알을 던지자면 50대 피부는 아직도 와인잔의 끝을 모르는 나이라면 60대 피부는 잔안의 찌꺼기까지 느끼는 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70대 이상 분들은 스마트폰 노티피케이션보다 피부 알림 기능이 먼저 온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종종 하세요. 그리고 제가 가끔 진료실에서 환자분 수면 알람보다 피부 알람이 더 시끄럽지 않나요? 라고 농담하면 다들 크게 웃으면서 맞아요? 밤마다 피부가 생채기를 남겨요. 라고 답하십니다. 이렇게 연령대별 맞춤 전략을 통해 각 세대가 가진 고유의 피부 특성을 고려한 최적 루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자신의 연령대와 고민을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부위별 관리 팁을 다뤄보겠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저는 조용히 손전등을 켜고 진료실 구석에 놓인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 순간 목과 손, 팔꿈치와 무릎 등 우리 몸 구석구석이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은 얼굴만큼이나 나이를 가늠하는 주요 부위별 관리 비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입니다. 목 피부는 얼굴보다 약 3배 더 빠르게 노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목주름이 얼굴만큼 관리받지 못해 생기는 일종의 안마되지 않은 부위 페널티죠.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은 머리카락처럼 자주 움직이는 부위라 피부 스트레스가 많아요. 림프 순환이 더딜수록 노폐물이 쌓여 주름이 깊어집니다. 학계에서는 목주름 개선을 위해 압력 조절과 마사지 주파수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에 대한 공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제 팁은 이렇습니다. 리추얼 4단계에서 사용한 혼합물을 목 앞뿐 아니라 옆과 뒤까지 우의자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이때 손끝 압력은 선풍기 날개가 바람을 일으키듯 아주 가볍게 3N 이하로 유지하세요. 저는 종종 목 마사지 하다가 머리카락 타박상 내지 마세요 라고 농담을 던지는데 실제로 한번 너무 세게 문질렀다가 작은 멍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목팁 하나 더, 스마트폰 화면을 볼 때 턱을 너무 숙이지 말고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 정수리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면 목 앞 근육이 이완되어 주름이 덜 생깁니다. 웃긴 사실, 스마트폰이 목주름의 새로운 주범이라는 말이 학계 농담으로 돌고 있어요. 두 번째는 손등입니다. 손등 피부는 자외선 노출 지수가 얼굴의 2배로 평균적으로 팔자 주름보다도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피부 두께는 30대 이후 매 10년마다 약 6%씩 얇아지는데 이 때문에 손등 보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년학 지식, 노년층에서 손등 혈관 돌출 정도가 평균 기대 수명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 손 관리 비법은 단순합니다. 밤마다 바세린과 글리세린 조합을 손등에 얇게 펴바른 뒤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면장갑 끼는 순간이야말로 나만의 작은 스파타임이라고 이야기하죠. 한편 가끔 장갑 끼고 스마트폰 못 쓰면 큰일 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럴 땐 잘 때만 쓰시면 되니 걱정 마세요라고 웃으며 답합니다. 그리고 퀴일키한 정보 하나, 손잡이에 붙어있는 소형 고무 스티커가 습기를 잘 잡아낸다는 이유로 최근 한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손보습 스티커를 출시했답니다. 이 제품은 아직 임상 데이터가 없지만 귀여워 보인다는 이유로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팔꿈치입니다. 팔꿈치는 피부층이 두꺼워 굳기 쉬운 부위로 각질이 쌓여 매끄럽지 못해 나이를 드러내곤 합니다. 팔꿈치 피부 두께는 다리 피부보다 약 20% 두껍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워 직후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바세린 1다메아투 티스푼과 알로에 겔 1판미투 티스푼을 섞은 뒤 팔꿈치를 원 그리기, 하드듬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질러 줍니다.
다 사용하고 나면 면양말이나 면장갑처럼 부드러운 소재로 살짝 감싸둡니다. 공공학술 논쟁, 각질 제거 주기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팔꿈치 피부가 최적 상태를 유지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저는 한번 밤새 팔꿈치에 양말을 감싸고 잤는데 아침에 양말 자국이 선명해져 웃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 덕에 피부가 부드러워졌으니 작은 불편은 감수할 만하죠. 네 번째는 무릎입니다. 무릎은 체중 부하가 가장 큰 관절로 피부에 굳은 살이 생기기 쉽고 주름이 깊어지면 다리가 짧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무릎 피부는 신체 부위 중 재생 주기가 가장 느려 평균 40일가량 걸린다고 해요. 학계에서 피부 재생 주기는 부위별로 어떻게 다르게 조정되어야 하는가라는 연구가 한창이다. 무릎 관리법은 2단계입니다. 주 2회 목욕 후 각질 제거 스크럽을 사용해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합니다. 주의 너무 세게 하면 피부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리추얼 혼합물 중 글리세린을 3방울 추가해 보습을 극대화한 뒤 손바닥으로 압축 마사지하듯 30초간 눌러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보습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미니급수 펌프라고 부르는데 주름 걱정을 넘어 무릎 윤곽까지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와 발등도 간과하지 마세요. 여름에 샌들을 신을 때 발 뒤꿈치 각질이 드러나면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입니다. 발 관리 팁은 시원한 물에 5분간 발을 담근 뒤 바세린과 올리브오일 2방울 조합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양말을 신은 채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저는 가끔 발이 냉장고에 잠시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도해 보라고 농담하죠. 이렇게 목, 손 등, 팔꿈치, 무릎, 발까지 각 부위별로 최적화된 관리 루틴을 적용하면 얼굴만큼이나 중요한 나머지 몸 전체가 젊어진다는 사실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부위 하나하나가 모여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밤 내 몸의 구석구석이 나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라고 속삭이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관리하기 까다롭다고 느끼는 부위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진료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으면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리스트가 담긴 작은 메모장이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메모장에는 수백 번 묻힌 듯한 질문들이 빼곡히 적혀 있죠. 부작용은 없나요?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하나요? 낮에도 쓸 수 있나요? 다른 제품과 함께 써도 될까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그 모든 궁금증에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작용은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바세린, 올리브 오일, 알로에 겔, 글리세린 모두 수십 년간 인체에 사용되어 온 안전한 성분이지만 사람마다 피부 민감도가 다르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표피 장벽이 얇아져 자극에 더 예민해지죠. 실제로 65세 이상 인지기능 저하와 피부 재생 속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인지기능이 매년 1%씩 감소하는 것처럼 피부 재생 주기도 매년 약 5%씩 느려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끔 스멜트 염증이라 부르는 미세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가려움이나 발진 형태로 나타나며 대부분 30분 이내에 가라앉습니다. 학계에서는 천연 보습 성분에 의한 미세 염증 반응의 기전을 두고 공개 토론이 진행 중이다. 제 방식은 간단합니다. 처음 사용 전 반드시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한 뒤 20분 정도 관찰합니다. 만약 발적이나 가려움이 심해지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알로에 겔 단독 진정 팩, 알로에 겔 1티스푼을 얼굴에 10분간 올렸다가 을 권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알로에 겔 팩 후 촉촉한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쓰다듬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하셨죠. 두 번째 질문,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하나요? 입니다. 피부 세포라는 것은 평균 28일 주기로 완전히 새로워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주기가 길어집니다. 70대 이상에서는 한 주기가 35일까지 늘어난다는 사실이죠. 이 지점을 고려해 저는 최소 3개월을 권장합니다. 3개월을 버텨야 피부가 새로워질 시간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은 제가 전하는 단골 조언입니다. 만약 3개월 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 생활 습관 수면, 식습관, 수분 섭취를 점검해 보세요. 가끔 수면 중 성장 호르몬 분비와 피부 재생 속도가 60분 주기로 맞물려야 효과적이라는 이론도 있으니 9시 30분 리추얼 후 곧바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낮에도 쓸 수 있나요? 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 함유된 올레산은 자외선에 민감해져 햇빛과 반응 시 광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9년 한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 바른 직후 강한 자외선 노출 시 멜라닌 생성이 15% 증가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공공 학술 토론에서는 자외선과 천연오일 복합 사용 시 피부 반응 예측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때는 낮에는 가벼운 수분 크림만 사용하시고 실외 활동 후에는 가급적 자차 SPF 50 이상을 발라주세요. 오후 3시 이후에는 피부가 재생 모드에서 수분 증발 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리추얼은 저녁 루틴에만 집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다른 제품과 함께 써도 될까요? 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평소 사용하던 스킨 로션 샷 세럼 단계를 마친 뒤 리추얼 혼합물을 바르고 그 위에 추가적인 크림을 얹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이를 5단계 완성형 루틴이라고 부르는데 이 루틴 안에 모든 보습과 진정 기능이 들어있죠. 만약 비타민C 세럼을 병행하고 싶다면 밤에는 비타민C 대신 알로에 겔부터 바른 뒤 리추얼 혼합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이탈리아 한 클리닉에서는 세럼과 오클루시브 조합 시 유효 성분 침투율이 40% 감소한다며 리추얼 후 별도 세럼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5가지를 기억하세요. 깨끗한 손,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하세요. 미생물 오염이 가장 큰 적입니다. 정확한 계량, 반 티스푼, 2, 3방울 계량을 지켜야 효과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온도 관리, 오븐 안에 바르지 않으면 바세린이 굳어 분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테스트 후 사용, 팔 안쪽 패치 테스트로 민감 반응 확인, 보관,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덧붙이자면 고대 로마에서는 밤의 피부 관리용 혼합물을 제로니우스 밤 파움 업 제로니우스라 불렀다고 해요. 이 밤 밤밤, 밤속 화장품과 로만 포에트 머지르에스 이름을 합쳐 붙인 말인데 실제로 동물성 기름과 허브 추출물을 섞어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오늘날의 바세린과 올리브 오일 조합에 비하면 다소 복잡했지만 그 기이한 이름만큼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라이브 Q&A 세션에서 더 깊이 답해 드리겠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이제 막 내리막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속도를 늦추고 부드러운 숨결로 여러분을 감싸 안고 싶습니다. 지난 10개의 섹션에서 바세린, 올리브 오일, 알로에 겔, 글리세린의 과학적 진실과 황금 비율, 그리고 단계별 리추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여러분 스스로의 작은 실천이 빚어낼 기적을 목격하는 일뿐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의 기록이자 내일의 희망을 약속하는 캔버스입니다. 사실 인간의 기억력과 피부 재생 주기는 비슷한 패턴으로 노화 과정을 거칩니다. 65세가 되면 어휘 기억력은 매년 약 1%씩 하락한다는 연구가 있듯이 피부 재생 주기도 매년 약 5%씩 느려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공통된 리듬 속에 춤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품질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습관이 매일 저녁별처럼 빛나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리추얼은 더 이상 고가의 시술이나 허무맹랑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검증된 과학과 수백 년 전 지혜가 만나 탄생한 현대판 비밀 레시피입니다. 학계에서는 노인성 피부 개선을 위한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조화를 두고 공개 토론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어쩌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정말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 충분할까? 저는 진지하게 답합니다. 물론 모든 주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자외선 같은 외부 스트레스가 여전히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간단한 4가지 재료의 조합과 꾸준한 리추얼만으로도 3개월 후 여러분은 거울 속 얼굴에서 한결 편안해진 눈빛과 부드러워진 피부 결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20세기 초 미국 한 연구소에서는 코끼리 지방과 달걀 노른자 혼합물이
피부 보습에 효과적이다라는 이색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 방법을 추천하지 않지만 과거 과학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시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인간이 노화를 멈추고자 하는 욕망을 얼마나 오래 간직해 왔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 5가지 다짐을 제안드립니다. 이 다짐들은 간단하지만 실천하면 분명 여러분의 밤을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매일 밤 9시 30분 나만의 시간을 지킬 것, 3개월간 최소 80% 이상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 자신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메모로 기록할 것,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은 즉시 기록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끔은 복잡함을 덜어낸 단순함에 감사할 것. 여러분의 피부도 여러분의 삶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다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나이가 준 선물은 경험이지만 그 경험 위에 새로움을 덧칠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여정에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전통의 지혜와 과학의 진실이 어우러진 피부 관리 비법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작은 기적들을 들려주실 때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조명을 끄고 부드러운 밤의 속삭임 속으로 여러분을 보내드립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오늘 배운 비밀 레시피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피부가 아닌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감싸는 이 리추얼이 여러분의 밤을 부드럽게 물들일 것입니다. 작별 인사 대신 부드러운 속삭임을 전합니다.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이제 여러분은 바세린, 올리브 오일, 알로에 겔, 글리세린이라는 4가지 재료가 지닌 과학적 효능과 최적의 비율 및 단계별 리추얼을 완벽히 이해하셨습니다. 첫째, 바세린은 오클루시브 효과로 수분 증발을 막고, 둘째,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콜라겐 분해를 늦추며, 셋째, 알로에 겔의 다당류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넷째, 글리세린은 휴맥턴트로서 공기 중 습도를 피부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러한 4성분이 오클루시브 플레이스 항산화합 투의 진정 치프르 휴맥턴트의 완벽한 시너지를 내며 나이 들매 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보습 및 재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연령대별 부위별 맞춤 전략을 통해 50대에는 올리브 오일 중심, 60대에는 알로에 겔 중심, 70대 이상에는 글리세린 중심의 레시피를 제안했습니다. 목, 손 등, 팔꿈치, 무릎, 발에 이르기까지 각 부위가 지닌 특성에 맞춘 마사지 방향과 농도 조절법, 야간 사용 타이밍까지 세밀하게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부작용, 사용 기간, 낮 사용 여부, 다른 제품과의 병용, 보관 및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정확한 계량입니다. 최소 3개월, 매일 밤 9시 30분 리추얼을 지키며 손끝의 연필처럼 부드러운 터치로 자신의 피부를 돌보세요. 세상에는 단 3일 만에 20년 젊어지는 기적은 없지만 매일 1%씩의 작은 개선이 쌓이면 3개월 후에는 100%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 지혜와 현대과학이 만나 탄생한 이 간단한 레시피가 여러분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일 것을 믿습니다.